낡고 냄새나는 폐지 리어카가 고급스러운 아파트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경이 코를 틀어막고 순애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천한 사람이 감히 어디서 우리 아파트 품격을 더럽혀요. 당장 치워요. 이 더러운 폐지더미. 순애가 혜경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경이 순애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것, 주제를 알아야지. 그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혜경의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혜경에게 달려들었고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혜경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에게 한 짓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집에 살 자격 없어. 며느리의 폭력은 존경받던 명문가 사모님의 얼굴에 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시댁의 모든 것을 잃고 폐지 줍는 엄마와 함께 옥탑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천한 폐지가 이어진 며느리의 파란만장한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 이제 그 폐지 더미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처절하고 강렬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연 중독 시작합니다. 순애의 낡고 냄새나는 리어카가 시댁 아파트 단지의 고급스러운 화강암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댁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보일까봐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불안한 숨을 내쉬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이 멈추고 혜경이 명품 옷차림에 화려한 보석을 두른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경은 리어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차갑게 굳히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경은 주변 입주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며 순애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혜경은 싸늘하고 경멸하는 목소리로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우리 아파트 품격을 더럽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야. 순애는 딸 서연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 두려워 무릎을 꿇으며 혜경에게 빌었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치우고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혜경은 순애의 간절한 사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순애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순애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혜경은 이어서 리어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폐지 더미와 쓰레기가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서연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주저함 없이 혜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혜경이 순애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강도로 혜경의 뺨을 힘껏 때려 혜경을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혜경은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고 서연은 혜경이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갈기갈기 찢어 폐지 더미 위로 쓰레기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혜경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에게 한 짓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집에서 살 자격 없어. 당장 나가. 뒤늦게 달려온 도진이 서연을 필사적으로 말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도진이 당황하며 서연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일단 진정해. 서연은 도진의 손을 뿌리치고
혜경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붙이겠다고 통보한 뒤 순애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순애와 함께 가진 돈을 모두 모아 서울 외곽의 단독주택 옥상에 있는 낡은 옥탑방을 계약했습니다. 서연은 이전의 호화로운 시댁 생활과는 완전히 단절된 고난의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혜경은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에 치를 떨며 즉각적으로 최고 로펌을 고용해 서연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혜경은 이와 동시에 서연을 패륜적인 며느리로 묘사하는 악의적인 언론 공작을 지시했습니다. 혜경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시댁에서 지원받던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되고 혜경의 압력으로 기존의 지인들로부터도 외면당하며 극심한 경제적 고립 상태에 처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폐지 줍는 일 때문에 딸이 모든 것을 잃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식사를 거부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신체적인 쇠약 증세를 보였습니다. 서연은 혜경의 악의적인 공작과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혜경이 그토록 경멸했던 폐지를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서연은 혜경의 횡포와 자신의 대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사건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지는 훗날 이혼 소송에서 혜경의 악의적인 행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에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서연에게 돌아와 화해를 청했습니다. 도진이 서연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아.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와 나는 부부잖아. 내가 다 보상할게. 서연은 도진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보상? 당신 어머니가 짓밟은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내 엄마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그 공개적인 사과 없이는 나는 돌아가지 않아. 서연은 혜경이 그토록 경멸했던 폐지를 자신의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함으로써 혜경의 가치관과 권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혼 소송 1차 심리를 앞두고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혜경의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정당방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혜경과의 싸움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굳은 결심을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폐지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순애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혜경 측 변호사는 이혼 소송 1차 심리에서 서연이 순애와 함께 옥탑방에서 폐지를 줍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연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사회적 신분 하락을 노골적으로 부각하여 서연의 주장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혜경은 서연을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변호사의 질문에 맞섰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시댁의 부당한 부와 권력을 이용한 횡포를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내 인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내 엄마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내 행동은 그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습니다. 혜경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하여 서연을 페류나로 모는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 혜경은 이와 함께 서연과의 관계를 엮어 도진이 운영하는 중소 IT 기업의 세무조사 의혹을 흘려 사업적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도진의 사업은 금융권의 대출 회수와 거래처의 단절로 큰 타격을 입었고 서연은
자신 때문에 도진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해경의 교활한 술책임을 간파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순애는 딸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옥탑방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경 측이 고용한 사립탐정의 집요한 감시에 순애는 시달리며 극도의 정신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사립탐정은 순애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매일 촬영하여 해경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폐지를 이용한 친환경 디자인 제품 제작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폐지 종류별 특성, 재활용 공정 및 시장 잠재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연은 폐지 수거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노인 노동력 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윤리적 상생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사업계획서에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명시했습니다. 해경은 서연의 경제적 궁핍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서연과 순애가 거주하는 옥탑방 건물주에게까지 압력을 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게 만드는 치밀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건물주는 해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연에게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했고 서연은 이것이 해경의 공작임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서연은 퇴거 통보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사업 계획을 가속화하여 해경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건물주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는 이유죠. 하지만 나는 이 압박에 무너지지 않아.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는 내 스스로 일어서서 나갈 겁니다. 순애는 딸의 사업 구상을 돕기 위해 자신이 폐지를 주우며 평생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지 종류별 품질 등급을 체계화한 순애표 선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서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순애가 정성스레 만든 매뉴얼을 받아든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노동이 이제 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엄마의 명예를 되찾을게. 서연은 이혼 소송 2차 심리를 앞두고 해경의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적인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사업 구상을 법정에서 발표하여 확고한 자립 의지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법정에서 폐지를 친환경 디자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 비전을 설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극단적인 행동에 실망하여 서연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진이 서연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잘못은 나도 인정해. 미안하다. 나는 이제 네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재산 분할 없이 조속한 이혼을 진행하자. 서연은 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해경에게서 명예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경의 도덕적 결함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해경이 그토록 싫어했던 폐지를 자신의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함으로써 해경의 가치관과 권위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아 도덕적, 경제적 승리를 모두 쟁취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연은 순애와 함께 낡은 옥탑방의 작은 책상 위에서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두 모녀의 굳은 의지는 옥탑방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업 성공 후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순애 재단 설립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서연은 해경의 명예를 짓밟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통해 해경의 악행을 심판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서연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 폐지 수거 경로를 조사하며 도심 변두리의 낡은 창고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트럭을 몰고 다니며 폐지 수거 방식을 설명하는 젊은 청년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은 인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폐지를 단순히 무게로 팔지 말고 재활용 가치에 따라 선별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상세히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서연에게 다가와 밝게 웃으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폐지 그냥 팔지 마세요. 폐지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친환경 자원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서연은 재민이 단순한 수거상을 넘어 폐지 업사이클링을 통해 예술 작품과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젊은 사업가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사연을 이미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었고 서연에게 자신과 함께 폐지를 친환경 예술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에 동참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민이 서연에게 진심을 담아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세요. 우리는 폐지를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지만 재민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과도한 친절이 혹시 혜경이 보낸 공작원이 아닐지 의심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의심을 눈치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작업실과 그동안의 업사이클링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명한 재정 구조를 공개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서연은 재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진심의 확신을 얻고 혜경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폐지를 기반으로 한 성공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민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혜경은 서연이 재민과 접촉하는 장면을 사립 탐정을 통해 포착하게 했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재민을 불륜의 상대로 조작하여 이혼 소송에서 서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경은 이혼 소송에서 서연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교활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순애에게 폐지 선별 노하우를 배우고 재민에게서 특수 펄프 제조 및 친환경 디자인 기술을 습득하여 폐지 펄프를 활용한 친환경 노트와 포장재 시제품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서연은 순애표 선별 매뉴얼을 재민의 기술과 결합하여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것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혜경 측은 이혼 소송 2차 심리에서 재민과의 사진을 공개하며 서연을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했고 서연은 도덕적 비난이라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혜경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진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서연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를 인정해 주십시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함부로 불륜 운운하지 마세요. 재민 씨와의 관계는 순수한 사업 동반자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폐지를 재활용하는 윤리적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저를 무너뜨리려는 혜경 씨의 악의적인 공작에 불과합니다. 서연은 재민과의 관계가 자칫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민에게 당분간 업무 외적인 사적인 교류는 일절 금지할 것을 요청하며 관계를 냉정하게 설정했습니다. 서연이 재민의 작업실을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오직 사업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혜경 씨는 우리의 관계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둬주세요. 재민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서연의 사업 준비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옥탑방 근처에 있는 낡은 창고를 임대하여 공방을 만들고 서연의 기술적 멘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서연은 혜경의 공작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폐지를 재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을 완료하여 사업의 지적재산권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서연은 혜경이 자신의 도덕성을 공격할수록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도덕적 우위를 통해 혜경에게 진정한 패배를 안겨주겠다는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서연은 옥탑방의 작은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시제품을 만들며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재민은 서연 몰래 옥탑방 아래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서연의 안전을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서연은 반드시 혜경과의 소송을 끝내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혼 소송의 압박과 혜경의 지속적인 음해로 극심한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서연은 재민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재민이 폐지 조각을 모아 정교하게 만든 재생의 나무라는 이름의 예술 작품을 보고 큰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재민은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나무는 버려진 폐지가 모여 만들어졌지만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 되었죠. 서연 씨의 시련 또한 새로운 가치로 빛나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재민의 진심 어린 격려와 작품이 주는 울림은 서연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고 서연은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재민과의 대화와 사업 구상을 통해 친환경 가치를 담은 자신의 사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재기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이 폐지를 주우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폐지 수거 경로와 품질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순애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이 옳아. 엄마가 평생 한 일 헛되지 않게 해줘. 서연은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폐지 줍는 엄마의 존엄을 지키려는 딸의 정의로운 반란이라는 강렬한 스토리로 대중에게 호소했습니다. 서연은 펀딩 페이지에 순애의 손이 거칠어진 사진과 혜경에게 모욕당한 사건의 개요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약속하는 윤리적인 사업 모델은 대중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펀딩은 목표 금액을 수백 배 초과 달성하며 서연의 사업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입증했고 서연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서연은 정식으로 리노베이션 디자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폐지를 수거하는 지역 노인들과 공정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혜경은 서연의 성공적인 행보에 충격과 질투를 느끼면서도 서연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윤리적 우위 때문에 더 이상 언론을 이용한 악의적인 공작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혜경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서연의 사업을 견제하려 했으나 서연의 투명한 경영 방식에 막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사업 성공 소식은 이혼 소송 재판부에 전달되었고 재판부는 서연이 이미 경제적, 도덕적으로 자립했음을 인정하며 혜경의 유책 주장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서연은 사업 초기부터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생필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모범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서연은 혜경에게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혜경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금전보다 정의 회복이 중요함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서연은 재민과 함께 국제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술력과 디자인을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며 사업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서연은 재민과의 협력 과정에서 절망 속에서 만난 재민이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자신의 가치와 꿈을 공유하는 운명적인 소울메이트였음을 깨닫고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재민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옥탑방에서 절망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서연은 자신의 사업이 폐지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운동으로 인식되면서 대중의 지지와 함께 윤리적인 소비 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이제 경제적인 자유와 도덕적인 정당성을 모두 갖춘 상태로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혜경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 선고일 법원은 혜경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연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혜경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서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마침내 혜경과의 악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적 자유를 획득한 서연의 회사는 대규모 벤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국내 업사이클링 산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연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존경받는 젊은 여성 CEO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연은 순애를 위해 서울 도심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망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연은 순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하세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셔야 해요. 순애는 딸이 일군 눈부신 성공과 이제는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현실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네가 해냈구나.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냈어.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서연의 성공 스토리는 폐지를 주어 희망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유명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서연의 정의로운 저항과 윤리적인 사업 철학을 집중 조명하며 서연은 사회정의 실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연과 재민은 사업적 성공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헌신적인 태도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재민은 서연에게 폐지로 만든 재생의 나무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혜경은 TV를 통해 서연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았습니다. 혜경은 자신이 과거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으며 자신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닫고 깊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경은 변호사를 통해 서연에게 사과를 전하려 시도했으나 서연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도지는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연에게 진정으로 사과했습니다. 도진이 서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가 받은 상처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네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서연은 도진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만 확고한 독립의지를 바탕으로 재결합 없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순애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폐지 수거 노인들의 의료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기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파티에서 서연은 연단에 올라 힘주어 말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엄마의 고귀한 노동이 이 모든 성공의 씨앗이었습니다. 존엄성을 잃은 모든 분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댁을 낳은 이유입니다. 서연의 회사는 폐지를 활용한 친환경 가구 및 건축자재 라인을 새롭게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 가구들은 환경 보호와 윤리적 생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기를 보내며 혜경과의 갈등이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음을 성찰했습니다. 서연은 재민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시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평안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처음으로 누렸습니다. 순애는 딸이 마련해준 집에서 노후를 즐기며 서연의 사업과 재단 활동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여생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주변 노인들에게 폐지 선별 노하우를 가르치며 재단의 멘토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혜경에게 가한 폭력이 친정엄마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도덕적 저항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사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시련을 통해 얻은 가치 있는 삶의 자세가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파티를 성황리에 마친 바로 다음 날 아침, 순애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며 서연의 성공적인 삶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실려간 순애는 의료진으로부터 폐지 줍는 동안 흡입했던 유해 물질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만성 폐섬유화 및 심각한 영양실조가 겹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순애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전문적인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연은 성공의 절정에서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순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 동안 순애에게 쌓인 고통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순애의 병간호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 경영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났고, 이는 급성장하던 회사의 CEO의 장기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서연의 부재를 틈타 경쟁업체들은 서연 회사의 핵심 기술 연구진을 대규모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은 서연의 디자인을 모방한 미투 제품을 덤핑 가격에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회사 주가는 급락하고 초기에 서연에게 투자했던 일부 벤처 투자자들은 CEO의 전문성 부족과 사생활 문제병 간호를 거론하며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일부 임원들이 순애의 병간호보다 회사 경영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내부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서연은 개인적인 도리 엄마의 간호와 공적인 책임회사 경영 사이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재민은 서연을 대신하여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위기를 수습하려 했으나 창업자 서연의 카리스마와 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재민이 서연에게 힘든 상황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고 경쟁사의 공격이 거세. 혜경은 서연 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자신이 과거 서연을 짓밟으려 했던 행동이 결국 순애의 건강 악화라는 형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아 괴로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병상에 누워있는 순애 앞에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였지만 순애는
딸의 힘든 상황을 짐작하고 엄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며 눈물로 서연을 격려했습니다. 순애가 힘없는 목소리로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해. 내 꿈을 포기하지 마. 그것이 엄마의 소원이야. 서연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을 넘어 순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 재단의 명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민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자신은 순애의 투병 과정을 사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적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서연은 투병 중인 순애의 긍정적인 삶을 주제로 한 재생의 희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윤리적 가치와 진정성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연은 순애의 병실에서 전 국민 대상 라이브 간담회를 진행하여 순애의 사연을 공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서연은 두 번째 위기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사랑이 그 어떤 물질적인 성공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사업과 삶의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순애는 서연의 단단한 의지를 확인하고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반드시 엄마를 살리고 사업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순애의 병실은 이제 서연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순애의 병실에서 진행된 온라인 긴급 간담회에서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순애의 투병 과정을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이와 함께 회사의 재정 및 경영 위기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중에게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제 어머니가 폐지 줍는 동안 겪으신 고통,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어머님들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저희는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재민은 서연의 옆에 서서 순애의 쾌유를 기원하는 희망 에디션 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민은 이 제품의 수익금 전액을 노인 의료 지원에 기부할 것을 선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재민은 순애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꼭 건강해지세요. 이 희망 에디션이 장모님의 회복을 응원하는 전 국민의 마음입니다. 서연의 진심과 재민의 헌신적인 태도는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열풍이 불면서 희망 에디션은 출시 직후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서연의 진솔한 모습에 감명받은 초기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내며 대규모 추가 자금을 긴급 투입하여 회사의 재정 위기를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서연은 순애의 병상에서 영감을 받아 노인들의 신체 구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라인은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순애는 딸의 헌신적인 간호와 대중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건강 회복이라는 가장 큰 보상을 얻으며 안도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위기를 오히려 진정성 마케팅의 기회로 삼아 재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혜경은 서연 모녀의 끈질긴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서연을 이길 수 없었음을 깨달으며 오만했던 과거를 최종적으로 시인하고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혜경은 서연에게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익명으로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순회 재단에 전달하여 간접적으로 속죄를 시도했습니다. 서연은 그 후원자가 혜경임을 직감했지만 조용히 기부금을 받아 재단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서연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헌신에 감동하여 순회의 완치 후 재민과의 결혼을 공식화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연은 재민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가 퇴원하면 결혼하자. 서연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해 이동식 건강진료 차량을 마련하는 등 재단의 활동을 구체화했습니다. 회사는 윤리적인 경영 원칙을 공고히 하고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및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연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대중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순애는 병상에서 딸의 성공과 사회적 기여를 지켜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남은 죄책감을 씻어냈습니다. 순애는 서연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애가 만성폐 질환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서연과 재민은 순애를 위해 성대하고 따뜻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결혼을 공식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순애가 환하게 웃으며 서연과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희 둘이 함께하는 모습 보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혜경은 서연에게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혜경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다. 나의 오만함이 너와 내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제발 용서해다오. 내 어머니께도 용서를 빈다. 서연은 혜경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이전의 가족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연과 재민은 폐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든 예물과 장식으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연이 설립한 순애재단은 폐지 수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회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은 친환경 및 윤리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서연은 유엔 환경포럼 연설 무대에 올라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인간 존엄성 회복의 서사로 발표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지는 서연의 성공적인 삶을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도지는 어머니 혜경의 노년이 순애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속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혜경은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를 간접적으로 이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존엄과 재생폐지에서 찾은 삶의 가치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대중에게 사회적 편견에 맞선 용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닌 업사이클링 장인으로 인정받도록 돕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연과 순애,
재민은 함께 공원을 찾아 폐지수거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재단에서 제작한 친환경 물품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애는 딸과 사위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애가 서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폐지수거 경험이 너희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니 정말 고맙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서연은 폐지를 줍는 행위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닌 지구와 사회를 살리는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의 인식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서연과 재민, 순애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연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그 행위가 자신의 삶과 친정엄마의 존엄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지켜낸 가장 결정적이고 용기 있는 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시작된 서연의 이야기는 마침내 찬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어머니 혜경의 오만함과 모욕은 서연에게 가장 잔인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재생시키는 강력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혜경에게 휘둘렀던 그 폭력은 한때 모두가 비난했던 폐륜으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연에게 그 순간은 돈과 권력 앞에 짓밟혔던 친정엄마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도덕적 저항이었습니다. 서연은 법정 싸움과 혹독한 사업 위기를 겪으면서도 혜경이 그토록 경멸했던 폐지에서 오히려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서연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윤리적인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순애의 손은 이제 순애재단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재민과의 만남은 서연에게 진정한 사랑과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금전적 보상 대신 명예회복과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장 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고 타인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서연의 강인한 의지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생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